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다들 한 주 더 열심히 일하시면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화이팅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40까지 모은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제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대한민국이 숫자의 모든 것에 잣대를 들이대고 삶의 기준으로 얼마를 모아야 연봉은 또 얼마 정도 돼야 하고 집은 자가거주인지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데에 너무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 솔직히 돈은 필요한 정도만 벌면 되고 노후 준비는 각자 형편에 맞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확실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너무 잘해왔지만 앞으로 노동시장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잠잘 때마다 하고 있고, 오늘 출근하고 내일 잘리지 않고 일하는 거에 대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의 채널에는 수많은 40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밝은 면이 아닌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여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불편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댓글을 또 보면은 40대가 지나면 취업이 어렵고 정말 일하는 게 힘들어지는 데 많은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몇몇 유튜버 분들이나 자산을 축적해 놓으신 분들이 말하는 40대에 모아놓은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대 담론에 저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40대 초반에 권고사직을 몇 번 당하셨고 결국 사무직이 답이 아닌 것 같아서 나이 더 먹기 전에 완전히 다른 일을 하면서 40대 일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와, 또 40대 중반에 퇴사를 하시고 이력서를 70곳 이상 넣어도 연락이 안 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 취업은 되셔서 5년째 근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43세 경력직이지만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올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최소 2년 정도는 백수 생활을 이어가시는 것 같고, 40대 중반에 또 군무원 면직을 하고 나와서 취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 등등 수많은 댓글들이 있지만, 만약 40대의 회사에서 나오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실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솔직하게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또 LG전자에서 전자사업 부문에 50세 이상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월급을 주기가 뭐 지금 당장은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재무적 흐름을 살펴보면 40대는 단순히 중간 지점은 아닙니다. 이미 청년기의 시행착오를 지나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이나 건강 등의 삶의 여러 요소가 본격적으로 굳어지는 시기죠. 이 시점에 얼마만큼의 자산을 모아두었느냐가 50대나 60대 이후의 선택을 크게 제약하거나 확장시키기도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은 맞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은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기반입니다. 그렇게 돈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고, 결국 40대까지 벌어놓은 돈은 개인의 자유도나 안정감, 미래의 선택권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흑자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살면서 돈을 버는 흑자 구조로 살아가는 게 인생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27살까지 적자이고 28살부터 60세까지 흑자 구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28세부터 50세 정도가 흑자 구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세에 흑자를 정점으로 찍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도 점점 더 그 구간이 짧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20대와 30대는 경제적인 기반을 다져야 하는 시간으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후반까지는 학업과 사회 적응에 많은 시간을 쏟고,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준비나 첫 직장의 낮은 연봉 등으로 인해서 20대는 돈을 모으는 시기라기보단 돈을 쓰면서 경험을 쌓는 시기로 기능합니다. 이때 재테크보다는 자기계발과 인간관계 확장이 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해서, 그런데 20대에 전혀 저축을 못한 사람과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모아놓은 사람은 30대에 들어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0대는 결혼, 주택 마련, 육아라는 거대한 경제적 과제가 몰려오는 시기죠. 연봉은 늘긴 하지만 지출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요. 30대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했는지가 40대 자산 수준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기와 맞물린 세대는 자산 격차가 극명해졌죠. 집을 일찍 마련한 사람은 자산이 불어났고, 전세와 월세에 머문 사람은 계속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30대는 소득의 크기보다 돈을 모으는 습관과 투자 시점과 금융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자산 확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40대가 되면 대부분의 인생의 큰 틀이 잡히고요. 직업적 위치나 가정 구조나 사회적 관계가 고정되면서 추가적인 도약의 기회는 줄어드는데요. 이때까지 모아둔 돈은 크게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 있을 수도 있고 건강 문제나 부모님을 부양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 현금 흐름과 자산이죠. 40대에 돈이 없으면 작은 위기도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게 40대부터는 자녀 부양과 부모님 부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인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렇게 고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되면 아무리 수입이 많아져도 나가는 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시간과 복리를 무기로 돈을 계속 불려나가야 하고 수입은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살이 된 직후에 현금이 4억 정도가 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안정적으로 불리기만 해도 연 5%의 수익률을 냈을 때 2천만 원을 벌게 하고 다음해에는 2,200만 원, 그 다음해에는 2,450만 원 정도 점점 알아서 돈을 벌어오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지만 돈을 모아놓지 못한 사람들은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 압박이 이어지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나가는 돈이 많으면 최악의 상황은 적자 구조로 재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은 자유를 의미하고요. 40대의 자산이 모여 있으면 퇴사를 고려하거나 다른 업종에 도전하거나 자녀 교육 방식에 변화를 주는 다양한 옵션이 있는 반면에 돈이 부족한 경우는 선택권이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강제 선택만 남습니다. 사실 노후 자금은 20대, 30대에 모아야 하지만 40대 이후 본격적으로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미 40대에 종잣돈이 없다면 노후 준비는 턱없이 늦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 상승과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하면 40대까지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했는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점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회이죠. 따라서 40대까지 내 집을 마련했는가가 자산 격차의 핵심인데 집을 샀다면 자산 상승의 혜택을 받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임대료와 대출이 발목을 잡게 되고 부동산을 실거주로 구매하고 자산을 불리는 것은 앞으로 향후 과거보다는 잘 될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거나 요즘 40대의 집을 마련하고 대출이 없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40대 이후에 직장에서 구조조정에 타깃이 또 되는 경우가 많죠. 대기업도 40대 이후 임금 피크제를 강요합니다. 따라서 40대까지 돈을 모아두지 못한다면 중년 이후에 고용 불안정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겠죠. 일단은 지금 40대가 됐거나 앞으로 40대가 될 사람들은 삶이 더 팍팍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산을 지원할 수 있었던 시기도 끝나가고 있죠. 현재 40대는 자기 힘으로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 첫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0대까지 자산을 모아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거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게 필수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2030 때부터 금융 공부를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착실히 투자 경험을 쌓아가야 합니다. 투자가 무섭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대 안정적 수익 구조를 가지지만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저축만으로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됩니다. 40대에 큰 리스크가 또 있는데 바로 건강입니다. 40대까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건강검진이나 운동, 식습관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소홀히 하기가 쉽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50대 이후에 의료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게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40대에 돈을 모을 수 없는 이유가 많은데 이직이나 창업 시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자녀 교육이나 진로 선택에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또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노후 빈곤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죠.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인 곤란을 넘어서 정신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고립,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40대의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요. 투자를 계속하고 작은 규모라도 꾸준히 저축 투자하면 50대 이후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지금이라도 필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생활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 부업으로 파이프라인을 뚫어내면서 어떻게든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결국 40대까지 모아둔 돈이 단순히 얼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와 얼마나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돈은 삶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40대라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후 인생은 한층 더 가파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반대로 충분히 돈을 모아둔 사람은 인생의 후반전을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40대 이전에 돈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을 단순한 강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자유와 선택권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길고 예측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산 형성을 해야 하고 곧 이후의 삶을 유연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